안녕하세요. 열정 강사 이은경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기타 작업 총정리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문제 중에 네 번째 기타 작업 중에 매크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분석을 하시기 전에 위쪽 메뉴 한번 보실게요. 선생님들 엑셀을 실행시켜 주시고 위쪽에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개발 도구가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면 괜찮은데 보이지 않으실 경우 해야 될 절차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파일 메뉴에 가보시면 이렇게 옵션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본 사용자 지정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위쪽에 명령 선택란에서 모든 탭을 클릭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기본 탭 안에 개발 도구라고 있으세요. 얘를 클릭해 주시고 추가해 주시고 아래쪽에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인 거죠. 시험장에는 당연히 설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1번, 2번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들. 첫 번째는 24부터 28 영역에 여기에다가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매크로 이름은 총점이고 총점은 소양인증 더하기 직무인증으로 구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어디에다가 A10부터 B11에 만든 다음에 그 텍스트를 총점이라고 써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 요거 하나 있어요. 별표 쳐있죠 선생님들 요거.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문서에서 실행되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돼야 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실게요. 자, 먼저 개발 도구에 가보시면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매크로 기록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걸 클릭하고 자, 얘가 이름을 정해주래요. 이름 뭐예요 선생님들? 총점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름은 총점입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모든 작업은 매크로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자, 이름 정했으니까 뭐 하시면 돼요? 총점 구하면 되죠. 클릭하시고는 총점 어떻게 구하시래요? 소양인증 더하기 직무인증 엔터입니다. 총점 구했고요. 검정 십자가 채우기 핸들이죠. 만들어 주시고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만드신 거예요. 매크로 우리가 할 거 다 했죠. 총점 구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기록 중지. 되셨나요?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선생님들? 이번에는 개발 도구의 삽입 안에 있으면 양식 컨트롤 안에 첫 번째 거 단추를 어디에다가 A10부터 B11에다가 클릭하시고 A10부터 B11 아이고 다시 선생님들 그쵸? 여기서 놓고 A10부터 B11에다가 드래그해서 만들어주고 그죠? 이걸 만들면 물어봐요. 매크로 어떤 걸로 지정할 거니? 그러면 지금 총점이잖아요. 그죠? 총점을 확인합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총점이라고 써주세요. 이 말인 거네요. 단추 1 지우고 총점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 말인 거예요. 되셨나요, 선생님들? 다예요. 이게 한 문제 다 푸는 거예요. 벌써 1번 문제. 그쵸? 자, 그러면 지워볼게요. 정말 되는지. 이 총점 버튼을 클릭하면 총점을 구하는지 보는 거예요. 되네요, 선생님들. 마우스 포인터가 이쪽에 있어도 클릭하면 되네요, 선생님들. 그죠? 자, 매크로 작업하실 때 커서를 다른 곳에 두고 총점을 딱 구하세요. 그러면 다른 곳에 있어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실게요. 이번에는 자, A3부터 23 영역에 요만큼이네요. 채우기 색으로 노란색으로 채우고 그죠? 그거네요. 그리고 도형에다가 도형의 기본 도형의 빗면에다가 정해주래요. 그죠? 그 다음에 텍스트는 영역은 이 부분 텍스트는 채우기로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해볼게요 선생님들.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발 도구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이름 나옵니다 선생님들. 매크로 이름 뭐라고 할까요? 채우기입니다. 채우기라고 써주시고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채우기 하면 됩니다. 어디부터? 자, 이번에는 A3부터 E3 영역에다가 채우기 어디 있나요? 홈 메뉴에 있죠. 홈 메뉴에 가셔서 글꼴 안에 있는 페인트통 버튼 옆에 눌러주시고 정확히 노랑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다 했나요? 작업 다 했으면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맞나요? 네, 다 했어요. 일단 매크로 만들었고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도형 만들어서 적용시키는 거죠. 자, 어디 있는 거? 삽입에 도형에 도형 찾으셨나요? 도형 클릭해 보시면 기본 도형의 빗면이라고 있습니다. 요건가요? 네, 클릭하시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D10부터 21셀에다가 이렇게 생성하고 텍스트를 뭐라고 써주시래요, 선생님들? 채우기로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바로 쓰시면 되죠. 어떻게 써요? 그냥 쓰면 돼요. 채우기. 자, 그런데 이왕 하시는 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들? 정렬할게요. 또 위아래도 가운데 오고 좌우도 가운데 와줘.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양식 컨트롤이 아니기 때문에 매크로 지정이 바로 안 떠요. 그럴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매크로 지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채우기라고 정해주시고 확인하시면 끝나겠죠. 되셨나요? 그럼 정말로 되는지 볼까요, 선생님들? 드래그 하시고 여기 페인트통을 채우기 없음 해주시면 되겠죠. 되나 안 되나 보려면 아무 곳에나 클릭하고 클릭. 되나요? 다시 지워볼까요, 선생님들? 다시 지워보고 아무 데나 클릭하고 클릭. 되나요? 이렇게 선택되면 되는 거예요. 총점도 클릭해서 선택되면 되는 거예요. 커서 위치 상관없이 되잖아요. 됐나요? 요것이 첫 번째 매크로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요거는 2021년도 2016 버전으로 시험 보시게 될 문제를 예제로 준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게요. 이번에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 이번 매크로 문제는 제가 이거 좀 지울게요, 선생님들. 그죠? 아까 보신 게 색깔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쓱쓱쓱쓱쓱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얘 위치도 조금 바꿔놓을게요. 자, 그러면 상관없죠, 선생님들? 불편하지 않으시죠? 자, 볼게요. 자, 이번에는 문제 분석 한번 해보실게요. 똑같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래요? N4부터 N14에다 여기서부터 여기에다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을 구해주고, 그죠?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고 계산 어떻게 해라? 에버리지로 해라. 요거부터 하실게요, 선생님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여기다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뭐부터 해야 된다? 여기 클릭하고 하지 마세요. 빈 곳 다른 곳 클릭해 두세요. 그 방법이 요거 셀 포인터의 위치 아무 데여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인 거니까 선생님들 아셨죠? 셀 포인터를 다른 곳에 두고 자, 갑니다.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 뭐라고요, 선생님들? 평균 쓰세요. 타이핑해주고 확인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다가? M사에다가 클릭하고 는 선생님들 이거 문제 불편하셔도 그냥 두실게요. 는 에버리지 가로 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1월부터 쭉 드래그 12월까지 가로 닫고 엔터 끝. 자, 아래쪽 데이터에도 복사해 줄 겁니다, 선생님들. 그죠? 그럼 검정 십자가 만들고 얘 좀 치울까요? 너 좀 비켜봐. 얘 클릭하고 검정 십자가 만들어서 선생님들 지금 매크로를 기록 중이니까 이거 움직인 것도 기록됐겠죠? 어쨌든 클릭하고 드래그 이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들. 좁은 것은 더블 클릭해주고 평균 다 구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록을 중지합니다. 이 말인 거죠. 되셨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래요? 이거 볼게요. 이번에 요거의 위치는 개념치 마시고 선생님들. 자, 이번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자, 이거 똑같죠?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서 단추를 넣어라. 단추를 넣고 어디에다가 C17부터 D19에 넣어주고 텍스트는 평균 1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클릭하면 실행되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갈게요. 자, 삽입 도구의 갈까요? 삽입 개발 도구의 삽입의 에고 그쵸? 삽입의 어떤 거 단추를 클릭합니다. 어디에다가 클릭해 주시고 C17부터 D19까지 여기네요, 선생님들. 여기다가 정해줘 이 말인 거네요, 그죠? 그리고 매크로 뭐로 해주라고요? 평균 에버리지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확인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를 뭘로 해준다? 평균 1로 해주래요, 선생님들. 그럼 얘만 지우고 평균 쓰시면 에고 쓰시면 되겠죠. 평균 1. 자, 그러면 선생님들 보실게요. 얘를 좀 내려놓고 평균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까요? 지워보고 얘를 클릭하면 다른 커서를 놓고 평균 짠 구하네요. 근데 얘 어때요, 선생님? 같이 쭉 이동하는 거 보이세요? 얘까지? 그거까지 기억한 거죠. 여러분들 요거는 의미 없으니까요. 시험지는 무시하시면 되겠죠? 자, 평균 1 구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작업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여기서는 뭐래요? 두 번째 문제는 B3부터 B14, D3부터 D14 어디예요? B하고 D하고 이 말이죠? 거기다가 글꼴색을 빨강으로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도형 빈명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F17부터 G19, F17부터 어머 선생님 이거 어떻게 너무 작게 만들었어? 어쨌든 이따 고칠게요. B17부터 G19까지 에다가 빈면 만들어서 텍스트 서식이라고 써주고 매크로 연결해주세요 이 말인 거네요. 그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부터 일단 만들어야죠. 그죠? 어디에다가 자, 갑니다. 매크로 메뉴 가야겠죠? 개발 도구에 매크로기로 가시면 이렇게 매크로 이름 뭔데? 서식 여기다가 서식 쓰시고 확인 이거 하면 되겠죠? 어디에다가 B3부터 D14를 드래그하고 자, 마우스 뗐죠? 왼손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D3부터 D14 드래그하고 컨트롤은 비연속적인 선택 했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알아? 글자색을 빨강으로 해주래요. 홈에 오시면 여기 글자색이 마우스 올려보시면 표준색에 빨강 되어 있네요. 그죠?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매크로였고 매크로 다 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클릭. 요거 풀었죠,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도형을 삽입할 거래요, 선생님들. 요거 볼게요. 요거 아까 제가 사이즈 잘못한 건데 클릭밖에 안 되네. 오른쪽 버튼 눌렀더니 사이즈 이차 눌러지나요? 됐다. 원래는 D19까지 하라 그랬어요. C17부터 D19 이렇게 된 거네요, 선생님들. 맞나요? 이거 좀 지워서 깨끗하게 정리할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요거 의차 올릴까요, 선생님? 이제 얘는 좀 올려놓을게요. 자, 이제 보실게요. 도형입니다, 선생님들. 요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F17부터 G19까지 말이네요. 그죠? 17, 18, 19 맞죠? 네. 삽입에 가시면 삽입의 도형에 가시면 도형 찾으셨죠? 자, 기본 도형에 가시면 이렇게 세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빈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어디에 있는 거 F17부터 G19 이만큼 그죠? 됐나요? 손 떼고 요만큼에다가 자,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쓰시래요. 그냥 쓰면 돼요. 서식 썼는데 글자가 정렬이 안 됐죠. 홈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다. 위아래 가운데 정렬, 좌우도 가운데 정렬 해주래요, 선생님들. 그런 다음에 매크로를 설정하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 이거 뭐예요? 서식 확인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두 개가 빨간색인데 검정색으로 바꿔놔 볼게요, 선생님들 원래대로. 그리고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서식을 클릭하면 되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내려볼게요, 선생님들. 평균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되면 되는 거라고요. 선택. 되시나요, 선생님들? 되시죠? 되시죠? 네, 어렵지 않아요, 매크로. 잘 되셨나요, 선생님들? 오늘 매크로 두 개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이 두 개만 풀어봐도 확실하게 이해하셨으면 시험 보시기 충분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4, 기타 작업의 두 번째 문제, 차트 작업 시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선생님들.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예요? 지금 왼쪽에 있는 차트를 이용해서 오른쪽처럼 만들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선생님들 색상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흑백으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합계 계열 요거네요. 합계 계열하고 자, 밑으로 좀 내려와 보시면 2016년 요거는 데이터를 취소해줘 이 말인 거네요, 선생님들. 그죠? 자, 화면 올려볼까요? 네, 네. 그런 얘기고요. 합계 계열과 2016년 요소는 제거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 범위 수정하세요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차트 종류 변경해주세요.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세 번째 차트 제목을 추가하고 제목이 없잖아요, 선생님들. 이쪽은 있는데. 그 다음에 A1 셀 여기 있는 거 연동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차트를 위로 정하는 거 차트 추가 차트 위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4번 근로장학 계열 여기에만 레이블 요 데이터의 값이죠. 값 레이블을 표시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레이블입니다. 레이블 이름표 그리고 레이블의 위치를 안쪽 끝으로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5번 차트의 테두리는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해볼게요. 조금 지우고 갈게요, 선생님들. 으쌰. 1번부터 봅니다. 1번 합계 계열과 2016년 요소를 삭제해라. 그죠? 데이터 범위 수정하라. 요거였어요, 선생님들. 자, 옵니다. 차트가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실게요. 데이터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메뉴는 데이터 선택입니다. 데이터 선택 클릭해줘 보시면 데이터의 범위가 차트 데이터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대요, 선생님들. 합계가 되어 있죠. 합계를 제거해 주시고 요거는 법례 계열이고요. 요거는 가로축 항목 계열은 어떤 거 요거 2016년은 빼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하나는 제거, 하나는 체크 뺐습니다. 확인합니다. 범위가 이렇게 바뀐 거 보이세요? 그죠? 아래쪽 내려보실까요? 이렇게 2016년 없어졌죠? 합계 없어졌죠, 선생님들? 네, 그 문제예요. 2번 문제 풀겠습니다. 차트 종류 변경하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 마우스 클릭된 상태에서 그래프 위에 클릭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번에 뭐래요? 차트 종류 변경 뭐로 바꾸래요, 선생님들? 두 번째 거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클릭해 주래요. 되셨어요? 확인합니다. 확인. 되셨죠? 이렇게? 자, 됐고요. 세 번째 차트 제목을 넣어주는데 위치는 위로 해주래요, 선생님들. 차트를 자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면 위쪽에 보이시나요? 위쪽에 이렇게 차트 요소 추가. 차트의 제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요 범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요소입니다. 클릭해 보시면 첫 번째가 차트 제목 나와 있고요. 위치를 정해주래요. 차트 위로 정해주래요. 클릭하면 됐죠. 이렇게 추가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죠? 이건 닫을게요. 그런데 이 차트의 제목을 어떻게 연결해 주래요? A1 셀과 연동시키래요. 이따 어떻게 한다? 는 수식입니다. 그죠? 어디? A1 엔터 끝. 됐나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4번 근로장학 계열만 요구해요, 선생님. 얘만 회색만 레이블 표시해주고 자 클릭할까요? 얘만 클릭. 얘만 잡혔나요? 하나 둘 셋 얘만 잡혔나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합니다. 레이블 이름표 추가. 그런데 값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위치가 다르죠. 위치를 안쪽 끝에 하려면 이번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래요. 어디로? 위치는 안쪽 끝으로. 됐나요? 올라왔나요? 네, 됐습니다. 닫을게요, 선생님들. 자, 너무 쉽죠? 5번 차트 영역의 테두리는 차트를 어떻게 해요?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테두리 어떻게 한다? 아래쪽 내려보시면 일단 선이 없나요? 선 있게 해주고요. 실선 또는 자동 해주고요. 그죠? 자동은 회색이네요. 그죠? 있게 해주고 아래쪽 내려오셔서 어떻게 한다? 둥근 모서리를 체크한다. 되셨나요? 여기 끝. 첫 번째 문제 다 풀어보신 거예요. 잘 되셨나요, 선생님들? 자, 이번에는 2021년 B형 차트 작업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문제를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쪽에서 풀어보신 거랑 크게 차이가 없으세요, 선생님들. 그래서 일단 분석해 볼게요.
자, 차트는 반드시 제공한 거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 있는 차트를 오른쪽 차트처럼 만들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번 문제는 항상 이렇게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의 데이터가 제거되도록 범위 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개의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여기 보세요, 선생님들. 법리에 보시면 별정 부가 통신 서비스가 빠졌네요. 여기 막대 그래프가 3개인데 여기는 이렇게 하나,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네요. 그죠? 그 얘기고. 아, 그냥 하면서 볼까요? 선생님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볼게요. 1번. 자, 별정 통신 서비스 데이터의 계열 삭제하라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차트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데이터 선택. 어디요? 별정 통신 서비스를 제거합니다. 그랬어요. 끝. 확인. 자, 법리에 보시면 사라졌죠. 2번 문제 풉니다.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 변경. 두 번째 거예요. 선생님들. 누적 세로 막대형 클릭. 됐죠? 확인. 됐죠? 이렇게 색상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세 번째 거. 차트 제목을 추가하라. 차트가 없어요. 선생님들 제목이. 그죠? 어떻게 한다? 더블 클릭해 주시면 왼쪽 상단에 차트 요소 추가가 나오죠. 예, 클릭해 주시고 어디로? 차트 제목을 위쪽으로 합니다. 로 해주셔야죠. 됐고요. 그 다음 어떡하래요, 선생님들? 제목을 클릭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목을 A1 셀과 연동하세요. 여기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시고 는 어디로? A1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엔터. 되셨지용? 자, 이번에는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부가통신 서비스 계열. 누구예요, 선생님들? 요 가운데 있는 애 요거네, 요거. 자, 차이점 아까는 이 계열을 다 나타냈는데요. 요번에는 부가통신 중에서 누구만, 마지막 얘만입니다. 선택해서 레이블 표시하래요, 선생님들. 그럼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클릭, 요만큼 잡혔죠? 한 번 더 클릭하면 얘만 잡히죠. 더블 클릭 아닙니다. 천천히 클릭, 한 번 더 클릭. 자, 요거 뭐라고요, 선생님들? 데이터,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왔죠. 중간으로 왔네요. 어떻게 한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서식. 어디로? 안쪽 끝으로 되었네요. 얘만 된 거 보이세요? 이거 지울게요, 선생님들. 자, 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들 네, 2019년도 거만 표시했고요. 됐죠? 5번만 하면 됩니다. 전체 계열. 선생님들 계열은 이 그래프를 말해요. 전체 계열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요렇게 바로 겹치기 창이 뜹니다. 선생님들. 그죠? 위에 보시면 얼마 해주래요. 겹치기의 간격 너비를 각각 0%로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갑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겹치기도 0, 간격 너비도 0. 됐나요? 짠 하고 나면 보세요. 결과 화면하고 똑같은가요? 됐나요, 선생님들? 네, 잘 되셨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되셨지용. 이것이 2021년 B형, 2016년 버전으로 나올 것들 미리 보여준 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2020년 상시 4회 차트 작업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볼게요, 선생님들. 첫 번째는요. 65세 이상 F4부터 F10입니다. 그렇죠? F4부터 F10의 데이터를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차트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잡힌 거예요, 선생님들. 그런데 요거 추가란 얘기예요, 선생님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데이터 선택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한다?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추가할 거예요. 이 말이죠. 계열 이름 누구라고요? 65세 이상 클릭. 두 번째, 계열값 누구? 데이터. 됐나요? 오, 이 가로 1번 있던 게 지워지지 않아서. 그죠? 아무것도 없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죠, 선생님들. 확인해주면 여기 65세 이상 추가됐고 여기도 추가됐고 값도 추가됐습니다. 이 말인 거네요. 되셨나요? 어렵지 않으시죠? 확인합니다. 데이터 추가였습니다.
자, 이번에 차트 제목을 삽입하래요. 더블 클릭하면,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왼쪽 상단에 차트 요소가 나타납니다. 그죠? 클릭해 주시고 차트 제목을 추가하는데 어디에다가 위쪽에 주래요. 이렇게 돼 있네요. 맞나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B1셀과 연동하세요. 얘 클릭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서 는 클릭하고 B1 요거래요. 선생님들 클릭해주면 엔터 나옵니다. 이 말이죠. 자, 3번 이번에는요. 0부터 14세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세요 라고 하고 그죠? 이거 처음 나오는 문제네요. 볼까요?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거 2010하고 16이 좀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누구를 0부터 14세 누구예요? 파란색이네요. 선생님들. 그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걔를 클릭하셔야 돼요. 내려옵니다. 맨 앞에 있는 제일 작은 애. 얘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로 2010이신 분들은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보조축 보입니다. 클릭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주셔서 차트 종류 변경 가셔가지고 꺾은 선형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꺾은 선인가요? 표식이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네 번째 거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거 볼게요. 2016 어떻게 한다?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셔서 바로 그냥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갑니다. 그럼 뭐래요, 선생님들? 0부터 14세를 뭐로 바꾸겠다? 얘를 바로 네 번째 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줄 거고요. 얘만 보조축이에요, 이 말이야. 보조축은 어디예요? 여기. 얘는 기본축, 얘가 보조축. 값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얘는 45고 얘는 3.5, 10배가 차이 나니까 축을 같이 쓸 수 없을 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되셨죠? 확인합니다. 이렇게 화면처럼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셨어요. 그죠? 자, 했고요. 이번에 세로축의 주단위는 10이래요, 선생님들. 세로축의 10단위가 얘는 최대값 60, 단위가 10이네요. 50, 60이니까. 그러면 이 숫자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축서식 메뉴가 나타났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최소는 0이 맞고요. 최대는 얼마다? 60이 맞고요. 주단위는 10이 맞고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할까요? 이쪽에서 보조 세로축 요거네요. 자, 최대값 6이고요. 주단위는 1이네요. 5하고 6, 1차이니까 더블 클릭하셔서 더블 클릭. 자, 최대값은 6이고 주단위는 1이고 1 됐네요, 선생님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똑같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세로축 제목과 가로축 제목을 세로축 제목 사망자 띄우고 수 가로축 제목은 국가명이네요. 입력하래요. 그죠? 그러면 요소잖아요, 선생님들. 차트 제목이 없을 때 어떻게 써요? 더블 클릭해서 왼쪽 상단에 차트 요소 추가로 갔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뭐 하래요, 선생님들? 축 제목 추가하래요. 어떤 거? 기본 가로축. 요게 기본 가로축. 을 클릭해 주시고 죄송 선생님들 이거 기본 세로축이죠. 여기 어떻게 가로축이야, 그죠? 여기는 기본 세로축. 그 다음에 어디? 여기가 기본 가로축. 기본 세로축 넣으면 되겠네요. 다시 한 번 더 가셔가지고 축 제목 기본 세로축 한 번 더. 여기 들어왔네요. 그런데 선생님들 글씨 보세요. 이렇게 똑바로 글씨가 자세를 잡아야 되겠죠? 그럼 홈에 가보시면 가보시면 여기 텍스트 맞춤이 있어요. 텍스트 방향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 얘를 클릭해 주시면 세로 쓰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클릭하시고 지우셔서 입력할게요. 사망자 수 얘도요. 클릭하셔가지고 또는 드래그 하셔가지고 국가명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이죠. 자, 위쪽에서 또 볼게요, 선생님들. 됐고요. 5번 범례를 위쪽으로 옮겨주래요, 선생님들. 그러면 아까도 이것도 요소잖아요, 선생님들. 그쵸?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차트 요소에 가보면 자, 범례가 있는데 위치를 어디로 해줘라? 위쪽으로 해줘라가 됩니다. 이 말이에요. 클릭. 끝이네요, 선생님들. 결과 보겠습니다. 얘랑 똑같나요? 모서리가 둥근 안 했네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왼쪽에 아래쪽 내려오시면 차트 영역 서식 중에 맨 끝에 둥근 모서리까지 완성.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선생님들. 얘랑 똑같나요? 색상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랬죠? 짠짠짠 됐나요?
네, 잘 됐습니다. 이 말이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번에 차트 마지막입니다. 자, 차트 우리가 4개 하고 있는데요. 이번 네 번째 거예요, 선생님들. 이건 2020년 상시 5회 문제이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차트 보시는 것처럼 원형 차트네요, 선생님들. 그죠? 원형 차트가 다 달라서 제가 종류별로 4가지를 한꺼번에 해드리는 거니까 보실게요. 문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차트 종류를 원형 차트로 변경하라. 그리고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판매 금액의 비율이 상위 70%인가만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죠.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종류 변경하는 방법. 차트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 변경입니다. 그죠? 원형 중에서 첫 번째 이건 3차원이고요. 선생님들 그죠? 첫 번째 거로 클릭해 주시고 또는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되셨죠?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하래요. 자, 지금 데이터가 선생님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상위 70%인 것만 표시하고 싶대요. 이럴 때 원하는 데이터만 골라오는 기능을 필터라고 합니다. 그 기능을 한번 써볼 거예요, 선생님들. 이렇게 밑에서 보시면 자, 사용하는 방법 보실게요. 자, 위쪽에 필드 항목을 드래그 하시고 2개의 필드 드래그 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 영역 가시면은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있어요. 이건 자동 필터 요겁니다. 클릭해 주실게요. 그럼 이렇게 필드에 필터 항목이 생깁니다. 판매 금액 필터를 클릭해 주시고 숫자 필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메뉴 나열된 것 중에서 상위 10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상위 7이겠죠, 7. 그런데 순위가 아니라 뭐예요, 선생님들? 퍼센트로 해주래요, 퍼센트. 그래서 상위 70%만 보여줘라고 확인합니다. 결과 보세요. 보이시나요? 결과가 5개에서 3개로 줄었습니다, 선생님들. 그죠? 요거 잘 되신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게요, 선생님들. 차트 제목 넣으래요. 차트 제목 넣어주고 도형 스타일에서 색 넣어주래요, 선생님들. 그러면 차트 더블 클릭하면 왼쪽 상단에 뭐 나와요? 차트 요소 추가. 요소 있네요, 차트. 선생님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입력하면 되겠죠. 자, 입력을 하시겠습니다, 선생님들. 판매 금액 대신에 뭐라고 입력하래요? 의류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하래요. 의류 판매 현황 입력해주고 도형 스타일에 선생님들 지금 테두리를 클릭할 때가 이 도형이 선택되는 겁니다, 선생님들. 테두리 클릭해주시고 서식에 가보시면 도형 스타일이 보입니다, 선생님들. 그죠? 그 중에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선생님들 지금 버전이 제가 2016이거든요. 이 문제가 2015 버전이어서 메뉴가 좀 다릅니다. 어쨌든 클릭 한번 해보시면 여기서는 6번 전부 다 이거 1번이거든요. 강조 1번. 여기는 강조 6번. 그죠? 그런데 강조 6번에 둘, 넷, 여섯, 6번에 그죠? 강조 6번에 주황이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색 윤곽선의 주황의 강조 2번이에요, 선생님들. 그죠? 이거 문제가 버전 달라서 그래요, 선생님.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데이터의 레이블은 이름표입니다. 그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실게요, 선생님들.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값이 표현됩니다. 판매 금액의 값이 표현되는데요. 여기서 나타내고 싶은 것은 항목 이름과 배분율입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의 레이블 서식에 가셔가지고요. 항목 이름과 배분율 나타내주고 레이블의 위치는 바깥쪽 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서식 가셔서 항목 이름하고 값은 빼주시고 배분율을 표현해 주시고 선생님도 이때 값 먼저 빼면 이 메뉴가 사라집니다. 체크 먼저 항목 이름 체크해 주시고 값을 빼주세요. 또 하나 이 지시선 표시는요, 선생님들 레이블이 밖에 있을 때 연결해 준 선을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관없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레이블의 위치라고 되어 있고요. 바깥쪽 끝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신 거죠? 됐나요, 선생님들? 자, 그 다음 보실게요. 하나 더 있네요, 선생님들. 문제 더 보니까 범례의 위치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 여기 조금 안 보이네요. 범례는 아래쪽에 표시하시오. 요거네요, 선생님들.
그죠? 요거는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성 요소였어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법리에 가보시면 위치는 어디로 해라? 아래쪽으로 해라. 이렇게 되셨네요. 되셨죠? 자, 이번에는 4번 차트의 첫 번째 조각의 각을 100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차트가 클릭된 상태에서 첫 번째 조각 클릭 3개가 잡힌 거예요, 선생님들. 첫 번째 조각을 한 번 더 클릭 얘만 잡힌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더블 클릭 한번 해줘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선생님들 이렇게 차트 데이터 요소 서식 중에서 차트 계열 옵션에 가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조각의 각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들 차트가 회전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엔터 누를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오나요? 그죠?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들 차트 영역의 서식 채우기를 파랑 박엽지로 하래요. 자, 우리가 알 건 뭐냐면 바깥쪽에 마우스를 대면 차트 영역, 안쪽에 대면 그림 영역입니다, 선생님들. 그게 조금 달라요. 요 안에가 뭐라고요? 그림 영역. 여기는 차트 영역. 자, 얘를요, 더블 클릭 바로 해주시면 채우기 있죠. 채우기에서 어떤 거? 질감. 가보시면 질감에 가셔서 너무 많이 갔다 그쵸? 파랑 박엽지 이거 고르실 때 선생님들 색깔로 잡는 게 빨라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더 쉽게 갈까요, 선생님들? 이거 어떻게?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서식 갑니다. 그러면 도형 채우기 질감 어떤 거? 파랑 박엽지. 시험에는요, 선생님들 파랑 박엽지, 분홍 박엽지, 파피루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우리는 파랑 박엽지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테두리 스타일을 모서리 둥글게 하래요, 선생님들. 이것도 더블 클릭했더니 하단에 제일 끝에 가보시면 자, 테두리 클릭하고 왔더니 둥근 모서리까지 보이네요, 선생님들. 되셨나요, 이렇게? 자, 다른 거는 궁금한 게 특별히 없으시고요. 오, 이거 바깥쪽 끝에네요. 안쪽이 아니라 레이블의 위치. 다시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 문제를 제가 제대로 안 봤어요. 자,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의 서식 중에서 여기 보시면 바깥쪽 끝에 그죠? 이 바깥쪽으로 와야죠.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자, 선생님들 요 정답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개념치 안 와도 되시는 건 어떤 거예요, 선생님들? 색상은 개념치 마세요, 이 말이에요. 어차피 흑백이니까 안 보입니다. 잘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차트 4개 한번 풀어보셨어요.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보시면 자, 누적 세로 막대형이었습니다, 선생님들. 그죠? 그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뭘 배웠냐면 첫 번째 배운 것은 누적 세로 막대형을 배우셨어요. 제가 일부러 골고루 해드린 거예요, 선생님들. 두 번째 거에 가보면 이번에는 얘도 누적 세로 막대형인데 어떻게 하는 거? 겹치기 하는 걸 배웠어요. 에고 겹치기 하는 걸 배웠어요, 선생님들. 그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가시면 어떤 거? 꺾은 선 그래프 만드는 걸 배워보셨어요, 선생님들.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 으쌰 내려가 보면 꺾은 선 그래프. 그쵸? 차차차차 좀 지워볼게요, 선생님들. 안 보이시니까. 요거는 꺾은 선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셨고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형 그래프 에 대해서 배워본 겁니다, 이 말이죠. 차트를 제가 일부러 골고루 지금 해드렸거든요, 선생님들. 응? 요거 4개만 딱 준비하고 가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말인 거예요. 차트 종류를 원형으로 바꿔라.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선생님들? 자, 이렇게 해서 기타 작업 문제까지 강의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